대입 시청자 대우AL 주주 여러분들 반갑습니다. 대우AL 관련돼서 여러분들이 투자하시면서 알고 계셔야 될 내용들 전달하는 멘토 이진욱입니다. 자, 오늘 알루미늄 얘기를 좀 해볼까 합니다. 자, 최근에 대우AL이 주가가 좀 큰 상승이 나왔던 적이 있었죠. 아무래도 이때 그리고 다음 날까지 7% 상승이 이 알루미늄 관련된 이 소식 때문에 주가가 나온 것이 아닌가라고 지금 현재 추측이 되고 있는데요. 그래서 오늘은 이 알루미늄 관련 얘기를 좀 해볼까 합니다. 이 대우에일은 아무래도 알루미늄 관련된 사업을 또 하고 있기 때문에 알루미늄 테마나 이슈가 있을 때마다 주가가 변동성을 보여주죠. 자, 최근에 다들 아시다시피 이 미국이 이 중국의 철강과 알루미늄 제품에 대해서 관세를 하겠다라는 소식이 있었죠. 그래서 해당 이슈 때문에 주가가 오르긴 했었는데 이 부분을 오늘 하나하나 파헤쳐보면서 정말로 호재가 맞는가, 그리고 이거를 사실상 이게 한국 기업에게는 호재가 맞는가, 악재가 아닌가, 이런 부분도 하나하나 좀 살펴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이슈 체크 함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최근에 주목을 받고 있는 테마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중국 관세 관련 테마가 있을 것 같습니다. 자, 4월 17일 날짜에 이 미국이 이 중국의 철강과 알루미늄을 기존 7%에서 25%로 3배가량 인상을 하겠다라는 소식 때문에 알루미늄 관련주, 철강 관련주들이 다음날 큰 상승이 나오게 됐었죠. 자, 그러면 현재 미국은 왜 이 중국의 이 관세를 크게 높였을까? 이런 배경을 보게 되면 최근에 이 중국 경기가 안 좋다라는 소식은 한 번씩 들어보셨을 것 같습니다. 하지만 이번 24년도 1분기의 경제 성장률이 중국이 5.3%로 이 시장 추정치를 상회했다라는 결과가 나왔습니다. 기존에는 한 4점 중후반대가 나오게 됐는데 왜 이런 큰 성장을 기록을 할 수 있었느냐, 이거를 보게 되면 현재 이 중국 경기의 소매 판매율 증가율은 3.1%를 하회를 하고 있고 부동산은 말할 것도 없죠. 9.5%나 감소를 하는 중입니다. 그래서 모든 어떤 부분들이 다 하회를 하고 있는데 이 제조업 투자 부분에서 9.9%로 아주 큰 강세를 내게 되면서 이 대부분의 경제 성장률을 올리게 됐다라는 겁니다. 그럼 왜 이런 제조업 투자가 많이 나고 있냐? 한마디로 중국이 지금 디플레이션부터 해서 부동산, 그 다음에 소매 판매에서부터 다 경기가 안 좋다 보니까 이러면 당연히 경제 성장률이 떨어지게 되겠죠. 이런 경제 성장률을 막기 위해서 이 중국 정부가 이 제조업 투자를 꽉 늘리면서 이러한 경제 성장률을 막겠다라고 나서게 된 겁니다. 제조업 투자 부분이 당연히 늘어나게 되니까 그에 따라서 이 막대한 투자로 싼 가격의 물건을 찍어낸다라고 보시면 됩니다. 그러면 뭐 철강, 알루미늄 등등 해서 많은 제조업 투자자 부분에서 물량이 늘어나겠죠. 즉 공급 부분이 늘어나게 되겠고 이 물량을 자국 내에서 사실상 소화할 수 없잖아요. 지금 현재 소매 판매 부분에서도 하회를 하고 있고 중국 경기가 안 좋다 보니까 이 많은 물량을 처리하기 위해서 결국에는 각국으로 현재 수출을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. 자, 그러한 상황이다 보니까 이런 미국이나 각국 나라에서는 사실상 이 싼 값에 들어오는 중국산 철강과 알루미늄 원자재들로 인해서 사실상 자국 내 기업이 피해를 보고 있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, 이런 불공정한 경쟁에 직면하고 있다 보니까 이러한 부분을 막기 위해서 결국에는 엄청난 관세를 통해서 이러한 불공정을 줄이겠다라고 나서게 된 겁니다. 그래서 해당 내용을 보게 되면 이 미국 근로자들은 이 중국의 철강과 알루미늄 제품 수입으로 인해서 불공정한 경쟁에 직면하고 있다. 왜? 이 중국 제품들이 싼 가격에 들어오고 있기 때문이죠. 그래서 이 자국을 보호하기 위해서 세금을 크게 매긴다라는 것이 결국에는 이 무역법 관련된 이야기가 될 것 같고, 해당 이슈 때문에 이 중국 제품에 대해서 관세를 크게 매기면 반사이익으로 한국 제품들이 수혜를 볼 것이다, 이러한 시장의 판단들 때문에 대부분 관련주들이 상승이 나오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근데 이게 실제 내면을 들여다보게 되면 정말로 수혜인가? 이 부분을 들여다보게 되면 사실상 좀 의문인 점들이 많아요. 일단은 이 철강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나라가 사실 쿼터제라고 해서 이게 중국 관세, 그러니까 중국 제품들이 아무리 관세를 많이 받다라고 하더라도 쿼터제라고 하는 게 일정 한도 물량만 수입하게 딱 정해져 있단 말이에요. 그래서 아무리 다른 나라 기업이 이제 관세가 올라간다 하더라도 우리나라 물량에 수입할 수 있는 부분은 딱 한정되어 있다 보니까 사실상 수혜가 되는 것은 아니라고 보고 있습니다.
자, 그러면 알루미늄도 그러면 실질적으로 수혜가 맞나? 이 부분을 보게 되면 결론만 말씀드리면 결국에는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. 왜 그러냐면 현재 이 미국에서 이 관세 부과 대상을 선정 중에 있는데 여기에 이 중국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역시도 포함이 되고 있습니다. 그래서 오늘자 뉴스를 보게 되면 자 어제네요. 자 한국 기업 초긴장 미국 알루미늄 가만두지 않겠다라는데 라는 제목이 나왔습니다. 그래서 아래 내려보게 되면 자 미국이 현재 국제무역위원회에다가 이 반덤핑 조사를 해달라고 요청을 하고 있는데 여기에 어느 나라가 포함되어 있다? 우리 한국도 역시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. 중국, 인도, 인도네시아, 멕시코 등등등 해서 다양한 15개국에 수입이 되는 사실상 이 수입을 하고 있는 모든 나라에 대해서 이 조사를 하고 있다라는 거겠죠. 자, 거기에 일단 한국이 포함이 되고 있기 때문에 사실상 중국에게 관세를 매긴다라고 해도 우리나라가 수혜를 볼 가능성보다는 우리나라 역시 지금 세관을 피해갈 수 없을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. 그래서 처음에는 이 시장이 이 중국에게만 관세를 부과하는 줄 알고 반사익으로 알루미늄이나 철강이 수혜가 될 수 있겠네 이런 판단에 의해서 주가가 많이 올랐다라고 하면 사실상 지속을 하지 못한 이유도 결국엔 이 내용을 박스를 까보니까 뭐야 실질적으로 수혜가 아니네 라는 판단 때문에 주가가 하락하고 있는 게 아닌가 저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. 그래서 일단은 지금 현재 다음 달 2일날 이 예비 판결, 예비 관련해서 이 내용이 나올 것으로 정해집니다. 구체적으로 어느 나라의 관세가 포함이 될 것으로 그리고 어느 정도 부과율을 할 것으로 이런 식으로 등등해서 내용이 나올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 최종 판결은 9월달입니다. 그래서 아직 많이 남아있죠. 이 사이에 계속해서 변화는 될 수 있다는 점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고 일단은 알루미늄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대표 기업 두 곳을 먼저 선정을 해서 거기에 관세를 이제 부과할 것 같고 그럼 나머지 알루미늄 이 수출하는 업체에도 일괄 적용이 되는 방식이라서 사실상 알루미늄 제품을 판매하고 있는 회사 입장에서는 좀 악재가 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. 그래서 해당 내용을 보게 되면 자 한국 알루미늄 생산 기업이 이런 중소기업이 대부분이다 보니까 이런 관세율에 대해서 적용된다라고 하면 사실상 경영 악화에 직면을 할 수 있다라는 내용들이 나오고 있죠. 그래서 우선 미국 측에서 주장하고 있는 이 수입품 관세 부과율이 어느 정도 되는지 보게 되면 일단 한국산은 66%로 그러니까 이렇게만 보게 되면 굉장히 높아 보이죠. 근데 이 중국산 같은 경우에는 300%를 주장하고 있고요. 콜롬비아는 165% 관세를 요구하고 있고 나머지 나라도 최소 40%부터 시작이에요. 그렇게 놓고 본다라고 하면 사실상 우리나라가 66%라고 하면 큰 숫자는 아니지 않나 이렇게 일단 보고 있습니다. 그래서 일단 미국의 알루미늄 수입 톤수를 보게 되면 56만 톤 정도를 지금 현재 수입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는데 여기에 멕시코가 11만 톤으로 가장 높습니다. 1위가 멕시코고 그 다음에 2위가 현재 중국이 한 10만 톤 정도, 베트남이 그 다음에 8만 톤 정도 됩니다. 그렇게 놓고 봤을 때 우리나라는 현재 1만 톤 정도를 미국에서 수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 영향을 안 받는다라고 하면 거짓말이겠지만 영향을 좀 받는 게 미미할 수 있다. 이렇게 좀 정리를 할 수 있겠고 하지만 또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되는 게 이 사실상 이 주식의 테마라는 것 자체가 안에 실질적으로 얼마나 연관이 있냐가 보기보다는 이게 반사익으로 이어질 수 있다 이런 시장의 기대감만 있으면 또 올라갔기도 하거든요. 그래서 추후에 5월달 초에 이런 내용이 발표될 것으로 예정이 되고 있는데 예비 판정이 만약에 알루미늄 관세가 중국산 몇백 프로 부과하겠다 몇십 프로 부과하겠다는 또 뉴스가 나오게 되면 이 알루미늄 관련주들이 얼마든지 또 튀어질 수가 있습니다. 하지만 실제 내용을 보게 되면 우리나라 한국 기업도 피해를 입게 된다. 여러분들은 이 내용을 보셨을 거기 때문에 투자하시는데 꼭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. 자, 차트 보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면서 차트 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우선 차트를 사실상 크게 볼 필요가 없는 게 이거는 여기 지지선 그리고 위에 상단에 저항선을 두고 사실상 박스를 그리고 있는 형태이죠. 박스를 그리고 있다라는 것은 아직 주가가 상방으로 갈지 하방으로 갈지를 못 정했다라고 보시면 좋은데 최근에 좀 긍정적인 좀 소식이 있다라고 하면 최근에 이 거래량 대비해서
거래 대금이 좀 늘어나고 있다라는 소식이고, 바닥 부근에서 거래량과 거래 대금이 늘어난다라는 것은 상승으로 이어질 수 있는 좋은 신호 중에 하나이기도 합니다. 그래서 이런 매집봉 출현도 나타나고 있으니 우선 이 1000원대 가격만 좀 안 깨준다라고 하면 다시 한 번 더 이 1200원대 위를 단기적으로 돌파해 줄 수 있으니 우리가 이 부분을 지켜봐야 되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. 그래서 한 차례 이 121선을 돌파하기 위해서 한 번, 두 번 매물을 소화하기 위한 시도들이 나오고 있고, 해당 가격대에서 좀 잘 지지가 이루어진다라고 하면 다시 한 번 더 돌파가 나오면서 이 세 번째 부근에서는 항상 돌파가 잘 나오니 우리가 이 부분을 위기 있게 지켜보면 좋겠습니다. 자,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고요. 좋아요, 구독 한 번씩 부탁드리면서 전 또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. 고맙습니다.